우리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이거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들을 뽑아서 할 거니까 기다려라는 거였어요. Excuse me. 아, 이것도 있네요.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 사실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은행 계좌에 갖고 있는 돈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권자, 영주권자하고 한국인이랑 조금 달라요. 네네, 맞아요. 이게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10만 불까지는 1년에 보낼 수 있게 이제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됐는데 우리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예를 들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만 다 확인이 되면 그 자금 출처 확인이 된 10억은 내가 한 번에 안 보내도 계속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시민권자, 영주권자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국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야 돼서 그죠? 어카운트 번호는 그대로지만 그걸 다 바꾸면서 맞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금액의 한도 한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매년 10,000불 이상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현재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세청의 납세자예요. 네. 매월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 이상 있었다 그럼 또 이쪽에 보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친 그런 것만 계좌인 좀 거죠? 잘 챙기시면 네. 양쪽 국가에 우리가 거주자다 보니까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아, 이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잘 챙기면 돼요. 잘 챙기면 되고.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 있는 거 뭐 5억 원 이상 있을 때 이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알겠는데 해외 금융 계좌를 왜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 은행에 가셔서 보통 외국인 등록증 이제 가지고 네네. 가셔서 이제 우리가 신분증을 오픈을 하잖아요. 시민권자여서 혹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저는 갔을 때 그 외국인 거소증이 그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안 돼서 연장된 확인서 보여달라는 거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가끔 여권-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페카 동의서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또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한국 분들이 은행 계좌를 오픈하는 거랑 아, 오픈할 때 달라요. 그래서 서류를 뭐 다 사인하라 그래서 그건 사인했어요. 했어요. 예, 예. 납세자 번호, 뭐 미국 내 뭐 이런 거 맞아요. 적으셨을 거예요. 그게 페카라는 제도 때문에 사인을 하신 건데 그렇게 사인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이랑 연동이 돼서 정보 교환이 돼요. 교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IRS 국세청 포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관계자들과 제가 또 이제 좀 친하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페카라는 거가 생긴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사실 납세자들이 이거 뭐 페널티도 많이 안 나오고 매년 보고해야 되는 거 되게 번거로워 하는데 페널티 언제 매기는 거야? 라고 제가 사실 여쭤봤어요. 근데 다시 명확하게 답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약간의 팁을 얻었어요. 이 정보가 다 교환이 돼서 모든 정보가 다 지금 국세청에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레이블과 쇼티지인 상태예요. 분류해서 분석해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없대요. 많이 없대요.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 5년에 걸쳐서 예산을 추가적인 고용에 대한 계획이 8만 명에서 9만 명을 추가 채용을 할 건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시스템 애널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이거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들을 뽑아서 할 거니까 기다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금융계좌 보고를 안 한 분들은 페널티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자존심 고치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결론은 해요. 그건 거네요. 그들의 입장에서 해외 금융 계좌는 한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계좌와 뭐 증권 전체 다 네. 해서 어쨌든 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그게 다 파일링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맞아요.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이제 쫙 페널티를 줄 사람들을 맞아요. 어쨌든 간에 다 분류를 해서 맞아요. 사람만 고용되는 즉시 이제 탁탁탁탁 보낸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3년치, 6년치에서 사실은 이제 자진신고 한 번 하시는 게 수수료가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거가 아까워서 되게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이거를 보고 안 해서 만약에 페널티를 맞게 된다 그러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쵸.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수수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 일반 직장인인데 제가 낼 수 있을 정도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그 달에 무슨 계좌가 흔들리거나 이럴 정도 아니니까 맞아요.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들의 대부분은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귀찮고 몰라서지 돈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주위 친구들 다 안 하니까 되게 많으세요. 뭐. 근데 저는 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페널티를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점점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자진신고도 이제 데드라인이 맨날 끝난다라고 하고 계속 연장은 돼요. 하지만 현재는 가능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보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그러니까 저는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세금 보고를 안 한 기간은 꽤 긴데 마지막 6년만 딱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계좌는 6년, 네. 세금보고 3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쭉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긴 그러고 보면 뭐 저에 대한 거를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건 다 알고 말씀 안 해주신 거 네, 모르고. 넘어가고요.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보고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막 적금 맞아요. 들어주고 요즘 주식. 주식도 해주고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상속해서 남긴 것도 가족 지분으로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보고의 대상이 돼서 해외금융계좌 보고 만불 이상, 그 다음에 세금 보고 기준, 그 키리탁스라는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이제 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 지금 쭉 내용 들어보니까 그냥 미루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냥 한 번 맞아요. 하는 게 낫고 어쨌든 그동안 못 낸 거를 그냥 페널티 없이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맞아요. 지금은 있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뭐 네.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페널티 빵으로도 보고하실 수 있고 네네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조건이 되시면 사실 5% 페널티 대상이 되긴 하지만 네. 우리처럼 한국에 오래 있었던 분들 네네. 최근 3년 동안에 1년이라도 330일 이상을 떠나서 네네. 미국을 떠나서 있었을 거니까 굉장히 보고 기준이 스트릭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털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